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도전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내가 만든 사업을 가지고 그 시장에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본인이 진짜로 믿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워낙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워낙 서비스 기획 그리고 프로덕트 기획 그리고 프로덕트를 이제 실제로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1000만 가까운 유저가 쓰게 만드신 경험들이 워낙 많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평소에 좀 이런 프로덕트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서비스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나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사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서비스이기는 할 텐데, 저는 사실은 제가 사업 시작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많이 아실 텐데 리멤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잘 알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저는 리멤버라는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저도요. 명함 계속 저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고, 특별히 리멤버가 초기에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거는, 사실 그때는 이제 OCR 기술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명함을 등록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직접 그걸 입력해 준다는 그런 서비스 운영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전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금까지 계속 성장시켜 오시고, 지금은 사람도 입력하지만 OCR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그런 단단한 서비스의 베이스를 잘 만들어 오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만한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같지는 않지만 살짝 동종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칭찬을 해주신 것도 되게 인상 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제가 예전부터 리멤버를 썼던 경험을 좀 돌이켜봤을 때 점점 그 OCR이 고도가 되세요. 옛날엔 통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그 타이핑을 치시는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일일이 수기로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아니면 틀렸으면 본인이 고치거나 뭐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점점 그게 굉장히 편하고 인식률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도화되는 것 같은 게 정말 유저 경험을 저는 너무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서비스 본질은 좀 많이 다르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단단한 그 서비스 본질을 잘 유지해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8, 9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계속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만들어진 훌륭한 좋은 프로덕트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경쟁 관계들이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성장시키게 만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저희에게는. 서로 간에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내가 하면 좀 더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 자극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제 많은 이제 후배분들이 좀 나도 이런 프로덕트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난 이렇게 창업을 해야지, 뭐 많은 고민들을 할 텐데, 좋은 기획자, 좋은 프로덕트 리더가 되려면 좀 어떤 자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거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같더라.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의 본질, 그다음에 그 서비스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요거 한 가지만 고민을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서비스라는 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이 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정말 한 100만 가지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이것들을 다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딜리버리하고 싶은 핵심 밸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핵심 밸류는 잘 살아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자한테 잘 인식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저도 항상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항상 핵심적인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절대 이제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항상 다짐하는 게, 이제 수단이 목표가 되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로덕트를 열심히 만들다 보면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의 목표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약간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목표가 뭐였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코어 밸류가 뭐였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이 프로덕트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려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은 그 함정에 계속 빠지거든요.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고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연습들을 좀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용어로 주셨지만 완전 제가 뭐 완전히 공감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결국엔 말씀대로 이제 내가 원래 이런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하고 싶었어 였다가 결국엔 너무 힘드니까 하다가 이거 빨리 론칭하자 론칭하자 이렇게 변질되기가 너무 쉬울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만들다가 정작 코어 어떤 밸류가 빠진 프로덕트를 만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정에 맞춰서 그 원했던 일정 안에 그냥 아무 프로덕트를 만들게 돼버린다든지 되게 약간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게 어떻게 보면 당장 이 눈앞에 요거 하나만 건너면 되지 않을까? 이제 바로 론칭할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정말 심신이 지치다 보면 큰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진짜 집착이 과도할 정도로 자기의 가치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정말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개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지켜야 되는 가치인가 보네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굉장히 잘 알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약간은 자기 객관화 그리고 생각의 객관화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시는 루틴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떻게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발을 뺀다든지 아니면 남의 얘기를 좀 들어본다든지 좀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일부러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김창욱 대표님 같은 그렇죠. 냉정하게 저희는 원래 이렇게 막 툭탁거리는 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나보다 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을 그냥 아예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정도에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게 뭐였지? 그다음에 그걸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기획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꿈꾸시는 분들끼리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권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왜냐면 이제 프로덕트 이제 만드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그냥 프로덕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건 좀 바이어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냥 그 과정 형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만들고 있는 분들끼리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만드는 팀원들끼리 만약에 내가 이제 조언을 얻겠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깊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피드백을 잘 얻을 수 있게 질문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사실 많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사실 뭐 투자들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후배들 통해서라든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봤을 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언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전체적인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래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사업은 본인이 제일 잘 그렇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뭔가 저의 의견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필터해서 잘 들으시고 내 말이 절대 맞는 게 아니니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들으시고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해요. 저도 이분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이야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일 거거든요. 제가 경험이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왠지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이분만큼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의견인데 그대로 하시다 보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실제랑 맞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언을 구하시는 건 좋긴 하지만 네네. 또 반대로 너무 그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맞는 말씀. 알아서 잘 필터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잘 이제 그 적용하시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좀 편하게 늘 대표님께서 늘 한국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 저희 같이 이제 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다 요새 어때요? 실리콘밸리 요새 무슨 서비스 유행해요? 막 요새 거기 이슈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늘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혹시 최근에는 조금 재밌는 이슈나 뭐 생각해서 이런 거 흥미롭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좀 바빠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서비스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겠네요. 네, 아시겠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경제 사정이 네. 어려워지면서 회사들이 옛날만큼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뭐 대규모의 마케팅을 실행해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네네. 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만큼 좀 갑자기 시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눈에 띄는 서비스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하우스 같은 네, 서비스들이 네, 네,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예. 지금 잘 안 되긴 했었지만 네. 최근에 뭐 클럽하우스를 조금 더 뭐의 모델을 조금 더 바꾼 그런 서비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긴 한데 그 서비스도 뭐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옛날에는 예. 이제 막 나온 서비스 중에 얘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아라는 네. 서비스가 있으면 불씨가 붙어서 엄청나게 자금 투입하고 막 올라가는 그랬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 HQ 트리비아도 그렇고 네. 클럽하우스도 클럽하우스 그렇고 그렇고. 그런 애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그런 서비스들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 인위적으로 부양을 안 한다. 네.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동네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경제 위기를 떠나서 네.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죠. 빠진다 이런 얘기를 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니네 기술 별거 없잖아. 네. 사실은 니네 기술 본질 아니잖아. 네. 사실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 타는 거잖아. 우리는 더 이상 그 거품에 투자하지 않겠어라는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수익을 내는 회사들에 더 네.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약간 어느 정도 유저가 충분히 모여야만 네.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돈 벌기 어려운 서비스들이 네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서비스면 이제 약간 좀 무주공산처럼 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거기까지가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서비스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네네. 그 중에 대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않았죠. 네. 대부분 망한 경우들이 너무 네.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이제 회의주의자가 네. 되는 이제 너무 순식간에 올라간 서비스들에 네. 대해서는 네. 오히려 반대로 막 경계를 경계하면서 네. 니네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약간 니네 옛날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한국도 좀 비슷한 게 이제 돈 버는 쪽으로 많이 보거나 아니면 아예 수익 모델 진짜 좀 있거나 그게 아니면 뭐 진짜로 엄청나게 좀 지표가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좋고 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딥테크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거품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약간 사업에 정말 중요한 어떤 밸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든지 네. 도움을 주든지 네. 이런 정말 핵심 밸류 없이 겉도는 약간 즐거움 그렇죠. 네. 뭐 재미 이런 것만 네. 가지고 서비스가 성장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투자받기도 어렵고 서비스 성장시키기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2008년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때 이제 위기 왔을 때 서비스들 나올 때랑 비교하면 근데 그때는 네네. 사실 테크업계 거품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아졌었고 그냥 이거는 경제 위기다. 네, 다 같이 힘들었었고 네. 다 같이 회복을 같이 했던 그런 시기였다면 이게 약간 다른 게 지금도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고 네.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의 보셨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 미국 뭐 고용률 사상 최대고 막 맞아요, 잘 나간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테크업계는 레이오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약간 반대로 갔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네. 밖에서. 근데 물론 지금은 미국 전체적으로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테크업계는 경제 위기에 더해서 네. 그런 어떤 거품론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시장에 몰렸던 돈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 자체가 네. 좀 꺼지고 네. 있는 느낌. 이게 재밌네요. 2008년은 다 같이
이 고난의 행군을 끝내자 네. 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것도 있지만 일단 꿈에서 좀 깨자 네. 약간 이 네. 느낌도 같이 네. 섞여서 더 힘든 거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네. 상황인 게 그러면은 테크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네. 다 지금 뭐 망하고 잘 안 되고 있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잘 되잖아요. 예. 엄청 잘 되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정말 잘 되고 난리나고, 있고 예.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네. 실적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기업들을 운영하는 면도 있고 네, 네. 그동안 이제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음. 필요 이상의 인력들을 채용했던 걸 다 줄이기 시작하면서 아. 수익률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아. 큰 기업들은 수익률이 좋아지고 안정화되고 있고 네, 네. 하여튼 기업들이 좀 더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시장이 안 좋은 문제 그다음에 네네. 거품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스타트업들은 또 투자를 잘 못 받는 그런 그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약간 더 좀 부익부빈이 좀 심화되네요. 네,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느낌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억짜리 펀드에서 과거에 네. 뭐 5억, 10억씩 나눠서 투자를 했던 네. 투자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네.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한 번에 책 사이즈를 네, 20억, 그냥. 30억 한 회사 잘 되는 데 있으면 네. 그렇게만 투자를 할 거야라고 이제 기조를 바꾼 회사들도 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창업하신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해외 진출해서 뭐 어떤 게 이제 더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얘기해 주셨고 뭐 좋은 프로덕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실 계획이거나 아니면 한창 이제 뭐 운영 중인 후배 대표님들께 이제 좀 당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멘트는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 있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도전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와.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조심스러워하거나 좀 굉장히 위축되어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아.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네. 사실은 미국 시장은 이렇다,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사업을 가지고 그 시장에 직접 부딪혀 보시면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감사하게도 좋은 조언이 있었지만 그 조언과 반대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장점이 됐던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하게, 더 치열하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어떤 일이든 내가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짜로 믿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도 그랬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안 될 거다,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10년까지 잘 여태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다고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1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밀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국과 미국에서 서비스를 내시면서 성공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당부 주신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 알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